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12월 11일 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이 증시가 이제 12월 중순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접어들면서 이번 주는 그 주요 지표들의 발표가 이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번 주가. 또 미국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그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인 쿼드러플 워칭데이 네마니의 날이라는 게 있고 목요일 금요일. 그래서 사실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뭐 늘상 그랬듯이 시장은 좀 다이내믹함을 잃어갑니다. 이제 12월 말로 갈수록. 예. 그래서 이제 그 지난 주말에 뉴욕 시장이 비교적 선전하면서 끝났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안고 오늘 출발한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코스피는 출발할 때 한 0.3% 가까이 이렇게 상승하면서 출발을 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매도 우위에서 하루 종일 꼼짝 않는 그 외국인 때문에 결국 뭐 나중에 좀 바뀌긴 했지만 기관이 매도에서 매수로 이렇게 바꿔줬지만 하루 종일 그 제한적인 매수에서만 그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오후 2시가 넘어가면서 기관 매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또 외국인들도 매도 우위에서 뭐 소액이지만 매수 우위로 전환하면서 시장을 아슬아슬하게 양봉을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53억을 순매수했어요. 그리고 기관은 1618억을 순매수하고 그 다음에 개인은 1972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525.36포인트 지난 주말보다 0.3%가 상승을 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그 한 0.2%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이제 시작은 했는데 사실 코스닥은 그 이후에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수가 1% 플러스 1%를 넘어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것도 뭐 하루 종일 외국인들은 철저하게 매도 우위를 그냥 지켜나갔고 뭐 기관하고 매수가 이제 개인이 좀 매수에 나섰다가 막판에 이제 개인은 매도로 돌고 기관만이 이제 매수를 늘려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였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502억을 순 매도를 했고, 기관은 1064억을 순 매도했고, 개인은 288억을 순 매도하면서 오늘 장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835.25포인트, 지난 주말보다 0.59% 상승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기술적으로 좀 들여다보면 코스피는 이제 또 그 양봉인데 도지 이렇게 십자가 형태. 근데 물론 이제 밑꼬리가 좀 이렇게 길기는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뭐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아직은 그 바로 직전 고점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오늘 이제 밑에 꼬리 달린 그런 양봉 도지가 나와서 조금 상승을 더 기대하는 그런 분위기는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코스닥은 그 주말에 이어서 이번에도 이제 양봉을 더해서 계속해서 이제 지난 금요일 오늘 양봉인데 한 가지 이제 좀 찜찜한 건 윗꼬리가 좀 달리고 있다 그런 게 이제 조금 좀 불안정해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그 서울 외환시장 환율은 그동안에 이제 그 뭐 금리 인하 얘기에 너무 많이 그 무게를 뒀던 이제 미국 시장도 조금 뭐라 그럴까요? 반성하는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달러가 강세를 보였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1316원 50전에 끝났습니다. 지난 주말보다 9원 70전이 올랐습니다. 시총 상위에서 보면 오늘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979억을 순매수했고요. 현대차 38억, 기아 154억, 셀트리온이 295억, 카카오 24억 이겁니다. 이게 이제 산 게 다예요. 근데 이제 기관은 삼성전자는 340억을 샀는데 SK 하이닉스는 327억을 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네이버를 102억 사고 기아도 41억 순매수했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한 거는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 셀트리온, 카카오. 특히 이제 셀트리온 475억을
기관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이렇게 보면 외국인들은 에코프로 BM은 13억 순매수를 했고 에코프로는 120억 순매도를 했고 LNF도 31억 순매도를 했어요. 반면에 이제 기관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는 순매수를 했고 LNF는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에코프로 BM,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이런 것들, HLB 이런 것들은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매수를 하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섹터별로 보면 오늘도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왜냐하면 시장 전체가 이렇게 크게 움직일 수 없이 제한된 시장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시장이 이제 뭔가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번 주에 계속 발표가 나고 변동성도 클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슈로 이렇게 자꾸 도는 그런 모습인데, 특히 이제 오후에 그 초전도체, 이거는 이제 우리 그 LK99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 연구하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문제가 있었죠. 고려대학교 권영원 교수에 대해서 이 김현탁 미국의 그 윌리엄 앤드 메리 대학교의 연구 교수로 하는 김현탁이라는 분이 이제 그 제기한 게 뭐냐면 부정 지필행위, 뭐 연구 등에 강한 뭐 이런 건데, 이제 이거를 따지기 위해서 고려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오늘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윤리 위반 그 의혹에 대해서는 연구 부정 행위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게 발표되면서 오후에 이제 초전대체가 오는데, 이거는 초전대체의 어떤 거를 인정한 게 아니라 그 연구에 대한 거를 얘기했는데, 오늘 이제 이것도 역시 이제 이슈니까 강하게 튀어올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이거 이제 메타버스 움직이면 아시지만 AR, VR 뭐 다 움직이죠.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그 깔려있는 게, 이제 내년에 다시 XR, 이게 시장 재도약을 할 거다. 애플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그런 얘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냥 가깝게는 네이버 Z가 아랍에미레이트의 메타버스 기술 협력을 체결했다. 그래서 사르자 미디어시티와 메타버스 콘텐츠를 협업하기로 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이쪽 AR, VR, 메타버스 뭐 이렇게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상 콘텐츠 쪽도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분 뭐 많이 보셨겠지만 서울의 봄 이제 드디어 700만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뭐 이게 이제 1000만 넘길 것 같은데, 그거에다가 이제 오징어 게임 2, 지난번에 오징어 게임 2를 그 찍는 세트장이 공개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쇼박스가 이제 투자자로 또 부각이 되고 뭐 이렇게 되면서 그랬고,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위직 스튜디오, 뭐 와이더 플래닛 이거 유중 참여한 거, 와이더 플래닛 중에 뭐 유명 배우들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죠. 뭐 선행매매 얘기도 나오고 뭐 아무튼 그래서 그쪽 관련주들이 오늘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제 키오스크 쪽인데 이것도 이제 움직이면 뭐 이게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 거기 때문에 NFT니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이 IMF랑 공동으로 CBDC, 중앙은행이 이제 컨트롤하는 디지털 그 커런시에 있는 암호화폐죠. 그거 컨퍼런스가 개최를 해요. 그러니까 14일, 15일 이때 동안 이게 IMF랑 같이 하는 거는 이제 6년 만에 공동 개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번 컨퍼런스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CBDC 또 스테이블 코인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주로 얘기가 다뤄질 거다. 뭐 이러면서 이제 이쪽이 또 움직였고, 또 하나는 이제 로봇입니다. 이거는 뭐 이제 제가 뭐 뉴스 이미 보내드렸습니다만, LIG 넥스원이 고스트 로봇을 인수했다. 인수 참 잘했어요. 가격도 좋게. 근데 이제 고스트 로봇이라는 게 이 개 형상의 로봇인데, 이거는 미 군에 이미 납품을 하고 있어요. 이 고스트. 이거는 제가 자세한 그 내막이나 이런 거는 스쿨 그 텔레그램에 올려드렸죠. 이게 참고로 하면 이게 어느 정도인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또 이제 로보티스가 로봇8을 이용해서 차세대 그 자율주행하는 로봇을 출시한다는 얘기하고, 유진 로봇이 독일의 뮌헨에 지사를 설립해서 이제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뭐 이런 거 하면서 또 이쪽도 크게 움직이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시장은 멈춰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표들이 막 줄여서 나오니까 그 변동성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사이를 이런 이슈들이 빙빙 돌면서 메꿔가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장 얘기를 좀 이제 들어가 보면 사실 그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이 12월 중순이 지나가면 사실 시장의 역동성이 많이 떨어져요. 다이나믹이 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건 늘 그래 왔어요. 그래서 뭐 이제 왜 그러냐 뭐 이러니까 뭐 세계적인 유명한 펀드 매니저들도 일찌감치 휴가 간다 했는데 정말 휴가 가는지 안 가는지 그건 확인된 바 없지만 그냥 증권업계에서 몇십 년 동안 늘 그래 왔어요. 늘 그래 왔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가능하면 매매를 잘 안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 웬만한 이제 경제 지표나 이런 거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뭐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이렇게 이어져 가잖아요. 근데 뭐 최대 명절인데 뭐 노는 거 쉬는 거야 크리스마스 연휴하고 또 뭐 장 열었다가 그러지만 그래도 그냥 분위기가 연말로 이제 계속 이렇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것이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제가 자료도 보내드렸죠. 텔레그램에.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뭐 CPI, PPI, 또 FOMC, 또 파월 의장 또 어쩌고저쩌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또 거기서 우리가 행간을 읽으려고 막 노력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의 ECB도 이번엔 중요한 지점이죠. 그래서 통화 정책을 어떻게 할 건가? 이것도 이제 우리가 봐야 되고, 또 내만의 날, 우리나라 목요일, 미국 또 금요일, 이렇게 해서 이제 동시만기일도 막 이번에 있고 그래요. 그런데다가 이제 오늘 밤, 또 내일 밤,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미국 국채를 입찰하는 그 결과가 나오는데 이거에 따라서도 시장에 상당히 수익률에 영향을 끼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꼽아본 것만 해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이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동성이 상당히 많으니까 시장이 강하게 못 움직이고 자꾸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반성도 하고 또 기대도 하고 뭐 이런 거죠. 근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시장은 이미 내년 3월부터는 금리 인상이 시작될 거라는 거를 상당 부분 시장이 이미 반영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린 시장은 미리 땡겨온다고 그랬잖아요. 좋은 거 미리 땡겨오는데 이미 3월부터는 상당히 뭐 금리 인하해야 되지 않겠어? 이런 게 이제 지난주에 시장을 이렇게 끌고 그냥 이렇게 왔잖아요. 분위기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가 중요한 게 뭐냐면 만에 하나 우리가 생각했던 기대하고 약간 다른 방향이나 다른 크기로 이게 결과가 흐르면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 주말까지 시장 그런 걱정 안 했거든요. 오로지 금리 인하 가까웠어. 뭐 이런 쪽의 분위기를 좀 이렇게 밀고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게 하나씩 까지면서 이게 생각 같지 않은데 하면 이제 오히려 뭐 생각대로 되면 좋겠지만 그런 거니까 굉장히 조심하는 주가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뭐 실제로도 목요일, 금요일 이어서 이제 그러니까 이번 주는 그냥 미국, 중국 실물 경제 지표 이런 거 이제 계속 나오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또 시장이 변화할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특히 미국 시장은 뭘 전제로 했냐면 미국 경기가 굉장히 견고할 거라는 거를 전제로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연착륙 가능하다 이런 거 그리고 금리 인하는 머지않아 시작된다 3월부터 이런 거를 전제로 해서 지금 움직였거든요. 그런 믿음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뭐 주말 그냥 금요일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시장의 변동성하고 씨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그런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보면 나만 돈을 못 버는 것 같다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흔한 시장 말로 그래도 먹는 종목은 먹는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변동성이 크다는 이런 시장에서도 돈을 벌어다 주는 종목을
고를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실 거 아니에요. 이거 뭐 누구나 하죠. 근데 이제 아주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주가가 왜 움직이냐면 기업이 뭔가 성장성이 이제 우선 시작할 때 이래요. 이게 뭐 성장성이 좀 무슨 이슈 같은 것도 나오고, 그리고 또 그 기업이 속하고 있는 그런 이제 섹터들이 성장성이 굉장히 있다고 뭐 리포트도 많이 하고 여러 사람이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럼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근데 거기다가 이 실적이 만약에 이제 성장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실적이 도무지 쉽게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짧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런데 속으면 안 된다. 그런데 속지면 안 돼. 근데 주가라는 게 항상 그렇지만 꿈을 그리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하잖아요. 움직이는 거니까 주가라는 게. 그리고 그 다음에 실적이 구체적으로 확인이 시작되면서, 그게 가시화되면서, 그러니까 뭐 실적이 탁 들어왔다는 게 아니라 실적이, 이런 식으로 진짜 실적이 되겠구나. 그냥 꿈만 있는 게 아니구나. 요런 그 사이에서 시장의 주가가 이제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다소 늦게 들어가도 된다. 그걸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안 속을 확률이 높다. 특히 이제 이런 이슈가 빠르게 순환되는 데는. 근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 그건 뭐 모든 사람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게 10일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다. 10일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바뀐다고 하는 거는 시장에서 상당 부분 수급을 지금 개선하고 있다. 그럼 수급이 왜 개선되겠어요? 수급이 개선되는 건 사는 사람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그 사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꿈도 있고 실적이 가셔야될 것도 같고 하면서 10일 이평이 삭삭삭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는 그냥 그래프로 보지만 그 내용을 따져보면 그런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정배열까지 되면 더 말할 나위가 없죠. 10일 위에 5일 있고 5일 위에 일봉 있고 이게 쫙 이렇게 올라가면서 어떻게 해요? 이평선의 그 사이의 범위가 점점 벌어지면서 우상향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주가는 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이제 정배열이 되면서. 근데 아까 말씀드린 데 꿈만 있는데 이게 수급이 제대로 안 붙어요. 이렇게 가다가 이건 뭐냐면 우리가 가만히 따지고 보니까 이게 뭐 그냥 테마는 있는데 돈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요? 10일 이평이 쓰질 못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기울기를 못 바꿔요. 이게 이렇게 처지던 걸 싹 들어올릴 그 이슈로는 그게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 10일 이평이라는 게 뭐예요? 2주 아니에요. 그럼 어떤 작전 세력이 자기네 돈 모으려고 작전하면서 그냥 땡겨서 막 하면서 2주 동안 계속 사서 올린다. 이건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포 이러는데 주포 이외에 뭐가 붙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수급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럴 바보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시장에서 이 모멘텀 시장에서 10일 이동평균선의 기울기 슬로프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매매 원칙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제 뭐 요새 보니까 제가 매매 원칙에 대해서 얘기해 놨던 옛날 영상이나 그거 이제 브런치 카페에 있습니다. 그거 이제 다시 보시는 분들 계신데 모르시면 또 얼마 있다가 다시 보시면 또 이러구나 이해가 이제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에서 이게 매매 원칙이 뭔지를 몰라서 이게 뭔지를 잘 몰라서 그냥 이거를 매매 원칙대로 안 하거나 그럼 제가 어떻게 했어요? 그게 막 이렇게 살아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유하거나 아니면 분할 매수 들어가거나 근데 아니다. 그러면 그냥 이슈로 튀어 올리면 돼. 10일 이평은 죽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이익 실현하시라. 그건 아니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몰라서 못하는 분도 있지만, 알면서도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돕기 위해서 제가 썸네일에 자꾸 종목 이렇게 하면 그 종목을 다 추천해서 사라는 게 아니라 그 종목
그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이게 어떤 구조로 지금 바뀌고 있는데 이걸 한번 공부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그거 그런데도 못 하겠어요. 막 이렇게 이제 댓글 하시는 분인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주식 시장에서 요만큼의 리스크도 없이 난 돈만 벌고 싶어요. 이게 가능한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여러분들이 자꾸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진짜 너무 겁나시면 그냥 가상으로 해보세요. 가상으로. 내가 지금 얼마 샀어. 요때. 분위기가 이러니까 내가 보니까 메모원칙상 이거 사야 돼. 그래서 얼마 지나면 이렇게 진짜 올라가네. 이러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이 쌓여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거 그냥 안 따지고. 그러니까 몰라서 못 하시는 것도 문제지만 알고도 안 하는 게 사실은 더 문제죠. 그럼 뭐로 그거 알아야 돼요? 못 하실 거면 해야죠. 예. 주시장에서도 중요한 건 해야 되는 겁니다. 행동. 그게 그렇게 된다면 해야 된다. 근데 매일 멈칫거리면 그냥 1년 멈칫거리고 2년 멈칫거리고 그냥 멈칫하다가 주식 투자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면도 있다. 주식 투자에.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커도 변하지 않는 원칙은 그냥 우리가 지키는 게 좋겠다. 이렇게 오늘 시장 정리를 합니다. 내일 시장도 장 끝난 다음에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